네, 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세계정원 가드너 조경이. 이상혁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닥터리의 오류 편향 뽀개기 첫 회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저번에 우리 인사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의 오류와 15개의 편향, 그거를 하나하나 꼭지식을 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부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떤 네네. 스토리를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게 첫 번째, 이분법의 오류죠. 네. 흑백 논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마주치고 네네. 저부터도 그렇고, 왜냐면 흑백을 하는 순간 오히려 결정을 빨리 하고, 그리고 내가 더 가벼워질 수 있고, 네네네. 그렇죠. 복잡해지지 맞습니다. 않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박사님께서 한번 어떤 네네. 사례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상한 말로 이분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코토미라는 말 자체가 네. 줄기를 둘로 쪼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논리적 오류인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 사회에서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또 동양에서도 남자, 여자, 임금과 신하라고 하는 것처럼 네.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예전 아날로그 시대 때만 해도 네. 0.1, 0.009, 0.008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아니면 1이라는 둘로 나누는 경향이 그렇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 때문에 또 더욱이 디지털 시대라는 세상의 변화 때문에 이분법의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로는 흑백 논리라는 말로 표현하죠. 근데 이 흑백 논리라고 해가지고 사람과의 의견의 충돌을 떠나서 이 이분법의 논리가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네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지배를 하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하지만 이 이분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번아웃이 되고 나를 더 맞습니다. 지치게 만들고 네네네. 이런 상황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네. 단어를 떠올리면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불행이라는 말 그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라는 OX의 게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체계를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네. 내가 네. 생각했던, 내가 설정해 놓은 행복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불행이라는 단어에 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태가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행복이 만약 100이라면 네. 지금의 나의 상태가 90일 수도 있고 그쵸. 7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데 행복의 유형도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꿈꿨던 그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네? 불행이네? 라고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 자체가 불행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족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만족을 덜 했다. 그럼 왜 만족이 덜 됐지? 라는 기준에, 그럼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네네네. 그러면 만족의 지수를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내 만족의 지수가 높으면 그걸 좀 조율을 하든가, 맞습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이게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근데 거기서부터 결국은 우리가 행복 아니면 불행 이분법이 아니라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많은 맞습니다. 변수들을 우리가 좀 찾는 해안을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분법의 오류를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이 다이커텀이라고 하는데 다이카라는 말이 네. 가지가 둘로 쪼개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OX의 게임이 아니라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도 아니고 선택의 브랜치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삶에는. 근데 그걸 두 가지로만 나누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단순하긴 한데 뭔가 놓쳐버리는 게 많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배를 하거나 통치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만 네네네.
이 이분법으로 하는 게 많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죠. 뭐 행복 불행도 있지만 뭐 끼리끼리 편 나누기도 그럴 수 있을 맞습니다. 테고, 맞습니다. 뭐 정치 여당 야당도 그럴 수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내가 야당이 되는 순간 여당을 우선 디스를 하고 봐야 되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든 틀리든 내가 상관없이 선이니까 상대편을 악일 수밖에 악여야 없는 되는 거죠.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팽배해요. 보면은. 제 딸아이가 지금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요즘 이렇게 친구들 관계에 대한 네. 얘기들이 그 또래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베스트 프렌드, 쟤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의 종류도 친구가 아니면 친구 아닌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 정도 관계의 친구, 저런 모습의 친구, 이런 수준의 친구, 다양한 유형의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베스트 프렌드는 이래야 돼라는 기준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친구가 아니야라고 한다라면 이거 좀 뭔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 흔한 말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다고 맞습니다. 다름을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이거는 흙과 백 색깔이 틀린 게 아니라 흑색에서도 흰색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똑같이 표면상의 것만 우리가 보지 말고 맞습니다. 그 안의 것까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오류상의 어떤 이런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나의 감정이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나 맞습니다. 스스로 객관화하는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네. 표현이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네. 절대주의라는 absolutism이라는 음. 멘탈리티인데 절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OX의 게임으로 자꾸 접근하는 경향이 네. 있는 거고요. 그런 절대주의적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이분법의 오류에 빠진 네. 거고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상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다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네. 이분법의 오류는 아주 쉽게 깨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그거를 좀 깰 수 있는 어떤 그래도 노하우, 솔루션도 네, 우리가 네, 네. 일반적으로 실천적인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대화를 네. 하면 세상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 보여요. 굉장히 푸르 선과 보이지, 끝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할수록 진실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스와 노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세상에 다양한 빛깔이 있다라는 것, 다양한 정답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런 이분법의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리, 비논리의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향도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성향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네네네. 좀 이게 좀 더 강해지지 않아요. 좀 네네. 풀어지지 않을까. 네네네. 예를 들면은 내가 맞고 제가 틀렸어라고 하지만 나보다 좀 더 강한 색깔이 오면 네네. 아무래도 희석화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그 강한 색깔이 나쁜 색깔이 아니라 네네. 나를 더 교화시키는 사람이 네네. 주변에 있으면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되고 네네. 진화되고 네네. 하겠죠. 네. 그러면 또 간단하게 이분법이라는 게 어떤 학문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사랑에 대해서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을 네. 보면 가끔씩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치.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사랑은 이래라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니라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구체적인 표현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쵸.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표현이 다른 거고. 네네. 네. 이건 경상도시잖아요. 네. 경상도 남자분들의 특징이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네, 네, 무뚝뚝하니까. 네, 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사랑하고 않습니다. 표현만 네. 안 하는 거니까. 다른 것뿐이죠. 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거를 오해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싸움 불화가 되고. 맞습니다. 근데 네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를 잘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래서 왠지 성향 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학원 같은 경우는 네네네. 다른 건데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든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성향 달라트는 네, 노력을 네. 해도 변하지 않는 기본 네, 뿌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아예 그냥 감정적으로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이 타고난 거다라고 하면 좀 네.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긴 맞습니다. 해요. 역사적으로 뭐 없을까요? 이분법에서? 이 이분법의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 네. 중에 하나가 911이라는 아주 심각한 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9.11 하면 알아듣는데 아우, 911 하니까 뭐지? 테러리스트들이 네.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네. 공격하고 또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성을 공격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아주 재밌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라는 아들 대통령이셨는데 이분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의회에서 전 세계의 테러와의 전쟁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요.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에 미국과 함께 동참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의 편에 설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네. 이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태도 중에 하나가 yes냐, no냐, friend냐, enemy냐를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의 근본적인 멘탈리티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그쵸. 게 있는데요. 네. 기독교 근본주의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근본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조지 W 부시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편에 같이 서는 친구이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사탄의 편에서는 에너미다라고 했던 전형적인 오류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주는 국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친구이지만 비군사적인 협조만 해주는 그렇죠. 국가도 있을 거고요. 네. 예컨대 우리나라가 그러했고요. 네. 또 어떤 국가들은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고 싶지 않은 네. 무관심한 국가도 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친구와 친한 친구와 절친과 매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네. 그냥 친구다, 네. 에너미다라고 분류하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을 보여줬던 표현입니다.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런 사태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영화도 보면 헐리우드 영화는 맞습니다. 다 영웅시하잖아요. 네네네. 성은 선악, 네네. 그렇죠? 네. 그 구조예요. 맞아요. 유럽 영화 네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악에 있어서도 그 어떤 그 철학이 있고 서로 간의 그 점점점이라는 그런 행간의 의미를 네네. 약간의 뉘앙스를 주는데 맞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무조건 선악. 네, 예. 대비되는 최근에 거니까.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는 그래도 조금 달라지긴 네. 했는데 뭐 80년대, 90년대까지 나온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는 선악의 구도가 분명한 게 네.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럽인들과는 조금 다른 네, 맞아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 쪽에서는 악인도 나중에는 선과 함께 있으면서 교화되고 결국은 하나의 네네.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네네. 규교를 짓는 물론 영화는 다 다르지만 네네네. 그런 베이스를 까는 영화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미국은 그 역사가 없어서 그런지 워낙 슈퍼맨 영웅시하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네네. 또 이분법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가장 큰 사례가 그 종교 전쟁 있잖아요. 네네네. 이슬람과 네, 무슬림. 사실은 그 안에 이슬람이 뭔지 무슬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맞습니다.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분법의 논리 때문에 네네네. 정말로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 네네.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종교와 관련해서 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룰 가용성 편향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그쵸. 내가 본 종교, 내가 경험한 종교적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네. 이 기독교라는 것도 한국만 해도 다양한 종파가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미국의 교회의 모습과 천주교의 모습과 유럽의 모습도 러시아 종교의 모습,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니티라고 해도 사실은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쵸. 그 다양함을 보고 나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깰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분법적 오류를 깰 수 있는, 뽀갤 수 있는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극과 극이 아니라 분명히 극과 극과 연결되는 그 통합을 맞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네네. 그거는 훈련이든 참선이든 아니면 독서든 네, 공부든 새로운 경험, 낯선 네. 것에 대한 경험.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극과 극에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숨어 있는 색깔들 맞습니다. 흙 속에 숨어 있는 백색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네, 그 색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또 우리의 또 2세대들에게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더 그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전파가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부터도 아직까지는 빠르게 답을 내려고 하니까 네. 야 대학 가야 돼. 네. 왜요? 가야지 이런 식인 거죠. 단순하고 네. 명쾌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뭐 밴드웨건 효과처럼 당연히 네, 남이 네. 하는 건 따라가야 돼.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이분법의 이 오류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자꾸 사례를 보고 자꾸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책을 읽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숨어 있는 색깔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이분법의 오류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였죠? 일반화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네, 네. 일반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지 모든 걸 일반화시키지 말아야지 네, 네. 이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법이 가능하니까 일반화 시켜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결국은 다 흐름이 같이 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지고 첫 회 이분법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 닥터리와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